은총이를 하나 누나도 아니고 윤세영이 입양한다고요? 꿈 깨시죠? 은총이 제 아들입니다. 구은총 제 호적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지석이 누나를 괴롭히는 못된 최명지 모녀에게 숨겨왔던 비밀로 천벌을 내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은총아 미안해. 이모가 우리 은총이를 꼭 입양해주고 싶었는데 당분간은 이모 아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부자 엄마 있으면 쉬울 줄 알았는데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학대의 실종까지 겹치는지. 누가 은총이를 입양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아. 구하나는 번번이 은총이의 입양이 좌절되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은총이가 바라는 딱 하나의 소원도 하나이모한테 입양되어 아들이 되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은총이 입양 실패는 최명지와 신여진의 쿵짝이 맞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결국 은총이는 계속 위탁아동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구하나는 입양 불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은총이의 입양 이야기는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은총이 곧 학교도 가야 하는데 입양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형님? 우리 세영이 어떠세요? 세영이가 진구랑 결혼하면 은총이는 아빠까지 생기는 건데 저희 세영이가 은총이 엄마로 딱이죠. 진구 같은 착실한 애가 은총이 아빠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진이는 남자 보는 눈이 영 없어서 원. 전 남자친구랑 그 엄마 상태 이상한 거 보세요. 그런 남자랑 사귀었었는데 남자 보는 눈이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또 이상한 남자 만나면 은총이한테도 안 좋고요. 최명진은 신여진에게 계속해서 바람을 넣었습니다. 형님도 생판 남인 구하나보다는 조카인 세영이가 은총이 입양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진구도 형님 사람이니까 이쪽이 더 나으실 텐데. 최명지의 교묘한 이간질에 신여진이 속고 있는 사이 은총이는 자신이 윤세영에게 입양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세영이 이모한테 입양이 되어요? 저는 하나이모한테 입양되고 싶은 건데요. 윤세영 이모가 제 엄마가 되는 건 싫어요. 그럴 거면 저 입양 안 할래요. 평생 위탁아동으로 살 거예요. 윤세영 이모 싫다고요. 하나이모 아니면 다 싫어요. 하나이모를 엄마처럼 따르던 은총이었으니 윤세영 밑으로 입양된다는 건 은총이에게는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은총이가 절대 윤세영에게 입양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은총이의 엄마인 윤유진이 죽은 이유가 최명지와 윤세영 탓인데 원수의 아들로 입양되라니 이 작은 꼬마아이 은총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일을 겪어야 한답니까? 은총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구하나도 이번에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동안 저 냉대하시는 거 다 그러려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희 사이에 20년이라는 공백이 존재하니까 저보다 은총이를 더 예뻐하셔도 그냥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은총이를 윤세영한테 입양시킨다뇨. 저한테 은총이 정말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신여진은 구하나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서야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주변 사람들이 구하나에게 더 잘해주라고 했었는데 그 말들을 다 무시하더니 결국 감정의 골이 생겨버리고 만 것이죠. 최명진은 옆에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윤세영의 입양을 주장했습니다. 아니 은총이가 그럼 학교도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위탁아동으로 두니? 너도 은총이 정말 아낀다면 잘 생각해라. 우리 세영이는 3개월 뒤면 진구랑 결혼을 하고 그럼 입양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 호적만 그렇게 올리자는 거야. 아니요. 그런 말씀 계속하실 거라면 저 은총이랑 집 나가겠습니다. 가자 은총아. 구하나는 은총이를 데리고 다시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총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어린애를 나한테서 떼어놓으려 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구하나가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오자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은총이를 그 불효시 윤세영이 입양을 한다고? 절대 안 되지.
구지석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었죠. 윤세영 내 뒤통수를 때리고 황진구랑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 나도 당연히 널 이용하려는 거였지만 이렇게 먼저 뒤통수를 치려고 할 줄이야. 누나 걱정하지 마. 윤세영은 절대 은총이 입양 못하니까. 지석아, 그게 무슨 소리야? 윤세영이 은총이 입양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윤세영이 황진구랑 결혼하는 일 없을 거야. 누나가 의심하는 윤세영이 만난다는 회사 사람, 그게 나니까. 황진구가 이 사실을 알면 윤세영이랑 결혼한다고 할 리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은총이 문제는 걱정하지 마. 너가 그 바람난 남자였다고?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가 신여진 회장 만나서 이야기할게. 구지석은 구하나에게 윤세영이 은총이를 입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황진구와의 결혼이 깨질 예정이라고만 설명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구지석이 드디어 윤유진의 어린 시절 사진이 아니라 6년 전 은총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된 것이죠. 은총이가 내 아들이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윤세영한테 입양되는 것만은 막아야 돼. 구지석은 아무도 모르는 윤세영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세영은 은총이 입양 못합니다. 제가 은총이 아빠라고요. 여기 유전자 검사까지 끝냈습니다. 은총이 제호적에 올리겠습니다. 신여진은 자신이 왜 은총이 아빠를 찾을 생각도 못했나 아차 방심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은총이 아빠는 죽었을 줄 알았는데 구지석이 은총이 아빠였을 줄이야. 자네가 은총이 아빠여도 우리 은총이 데려갈 수 없어. 구지석은 신여진과의 긴장된 대화에서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는데요. 방 안의 숨막히는 분위기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회장님이 은총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신여진의 날카로운 질문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딸을 찾으셨는데 딸의 친구 아들한테 무슨 권리가 있으시냐는 말이 이어졌고 그 순간 방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으며 숨조차 쉬기 힘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죠. 신여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굳어버렸는데요. 구하나가 가짜 딸이라는 무거운 거짓말을 한 상황에서 은총이의 할머니라고 말할 자격도 용기도 없었고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지석은 이 팽팽하고 무거운 상황 속에서 은총이를 위해 신여진과의 불필요한 실랑이를 멈추기로 마음을 굳혔는데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회장님께서 하나 누나에게 거짓말을 하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과 은총이의 엄마가 윤유진이라는 숨겨진 진실도 알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밝혔고 그 순간 신여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구지석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며 목소리를 낮췄는데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현재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속고 계시다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전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어서 20년 전 송북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배를 타고 실종된 유진이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죠. 그날 배에는 윤유진 혼자가 아닌 윤세영도 함께 있었다는 폭탄과도 같은 진실을 드러냈고 그 순간 신여진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윤세영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왔으며 그 거짓말의 무게는 이제야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유진이의 안타까운 실종 이유가 모두 윤세영 모녀의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고 그 진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모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구지석은 최명지가 이 모든 진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죠. 윤세영이 유진이의 끔찍한 악몽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약을 보낸 사람이 바로 최명지였다는 것도 덧붙였는데 그 말을 하는 구지석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구지석은 자신의 치밀한 복수 계획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에 대한 뼈아픈 복수를 위해 미국에서부터 철저하게 윤세영에게 접근했고, 그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현재까지도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는데, 그의 차가운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세영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신여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죠. 황진구가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면 결혼식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말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신여진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는데요.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그 모녀 때문에 소중한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전혀 모른 채 20년이나 한 집에서 살아온 현실이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다가왔고, 더군다나 사촌지간인 세영이와 유진이 사이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신여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최명지가 자신의 딸이 저지른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기고 자신에게 완벽한 연기를 해온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그 배신감은 가슴 깊이 박혔죠. 구지석은 이 세상에서 돈이면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지적하며 쓴웃음을 지었고, 은총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되어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은총이에게 자신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죠. 유진이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야 호적에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그 말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께도 당분간 가짜 딸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하나 누나에게는 절대로 상처 주지 말라며 단호하게 경고했는데요. 구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누나인 구하나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윤유진으로 살아달라고 했다면 기꺼이 그 무거운 짐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진심을 담아 설명했고, 그의 말에는 누나를 향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죠. 지금의 이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 모두 회장님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거짓말이 만들어낸 파장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로 인해 무고한 은총이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이제는 그 위험이 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최명진은 구하나가 가짜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내쫓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 욕망은 점점 더 큰 악의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없는 험담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전 남자친구 이석기와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소동을 벌였다는 것이었고, 그 치밀한 계략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구지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누나는 절대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며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은총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폭발적인 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누나에게 올바른 행동을 보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고, 그 경고는 마치 폭탄과도 같은 무게감을 지녔죠. 신여진은 이 순간에서야 그동안 최명지가 끊임없이 구하나의 험담을 해온 것이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이간질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고,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가족관계의 비밀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진실의 무게는 모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신여진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치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은총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 최명지의 교묘하고 치밀한 이간질조차 알아채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한심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동안의 판단력 상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실제로 구하나와 함께 지냈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니 구하나가 얼마나 신여진을 위해 진심을 다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가슴을 아프게 했죠. 신여진이 차갑고 냉담하게 대했음에도 구하나는 밤새도록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신여진의 곁을 지키며 정성스럽게 간호했었는데요. 엄마가 혹시라도 아플까 늘 걱정하며 매일같이 따뜻한 약을 정성스레 다려주던 그 마음씨 고운 딸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죠. 이번 사건을 통해 신여진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은총이를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키워준 은인인 구하나를 이토록 냉대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고 그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한편 최명지와 윤세영은 자신들의 계략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며 신여진이 곧 구하나를 쫓아낼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며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오만함은 극에 달해 있었죠. 하지만 최명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었는데요. 신여진은 구하나를 내쫓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최명지 모녀와 윤세영을 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그들의 악행을 밝히기 위한 치열한 진실 찾기가 시작되었죠. 유진이 뺑소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시작하고 최명지가 그동안 음지에서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낱낱이 파헤치려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진의 가슴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고 이 괘씸한 것들, 우리 소중한 유진이가 실종된 진짜 이유가 저것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죠. 저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가족이라 여기며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현실에 유진이를 향한 깊은 사죄의 마음이 일었고 그 죄책감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분노스러운 것은 유진이의 죽음이라는 잔혹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여진을 속여온 최명지의 파렴치한 행적이었고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뺑소니 사건의 진범 역시 최명지일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었는데요. 그동안 쌓여온 의문들이 하나의 실마리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들을 법정에 세울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은총이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유진이의 핸드폰에 그날의 뺑소니 사건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는데요. 그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장비서는 최명지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최명지가 그동안 벌여놓은 불법 행위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최명지가 최 이사와 공모하여 수십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욱 의문을 자아내는 것은 최명지가 횡령한 거액의 자금 대부분이 정체불명의 조영사라는 인물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놀라운 사실이었고 이는 새로운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자금이 오갔다는 사실은 최명지와 조영사 사이에 단순한 거래 관계 이상의 깊은 유착 관계가 있음을 암시했고 이는 더 큰 비리를 예고하는 것 같았죠. 이 의문의 인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해 보였는데요. 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조영사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정체가 밝혀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특히 최명지가 신여진의 침대에 몰래 숨겨두었던 불길한 부적의 진실은 과연 언제쯤 세상에 드러나게 될지 그 순간이 기다려졌죠. 선량한 구하나가 매일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일반적인 복수극의 전개 패턴을 보면 60회 즈음에 이르러서야 주인공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는 법인데, 이제 그 중요한 전환점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데요. 하나둘씩 최명지와 윤세영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악행들이 시원하게 밝혀져야 할 텐데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윤세영의 얼굴에서 그 오만하고 거만한 비웃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로운 전개를 기대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